안녕하세요. 혁신 가이드 열린 비즈랩의 안병문입니다. 마케팅과 세일즈, 리더십과 조직 문화, 디지털과 AI를 아울러서 경영 혁신을 화두로 글 쓰고 책 쓰고 강의하고 자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I의 작동 원리 잘 아시나요? 도대체 어떤 원리로 AI는 우리가 질문을 하면 사람보다 더 그럴듯하게, 사람보다 더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는 걸까요? 핵심만 이제 짚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과거의 프로그래머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해. 그러기 위한 프로그램이란 걸 짰잖아요. 근데 정말 자연스러운 답변을 하게끔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다 보니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만 결국 실패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법이 나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AI에게 사람들이 썼던 글을 방대한 텍스트를 다 입력시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컴퓨터가 사람들이 썼던 그 방대한 텍스트를 스스로 학습해서 패턴을 이해하는 거죠. 사람들이 썼던 글들을 내가 공부하니 학습하니 이런 단어 뒤에는 이런 단어를 많이 쓰네, 이런 표현 뒤에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네, 그 패턴을 학습해가지고요 누군가 이제 질문을 하면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답변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우리는 기계가 스스로 학습한다 그래서 기계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하는 챗GPT 역시 그런 컨셉으로 작동이 되는 건데요. 사실 챗GPT는 그 이름 안에 핵심 메커니즘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앞글자만 따서 GPT라고 이야기하는데요. Generative, 뭔가를 생성하다, 만들다라는 겁니다. 뭘 만드나요? 대화를 만든다고요. 트랜스포머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의 이름 중에 하나. 그럼 합치면 대화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라는 거죠. 그럼 프리트레인드가 남는데요. 사전에 학습시켰다, 사전에 훈련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I의 작동 원리는요. 사람들이 썼던 글과 말을 학습함으로써 거기에서 읽어낸 패턴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 그걸 가지고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지, 다음에 어떤 표현이 올지 그걸 통계적으로 확률이 높은 순서대로 출력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확률적으로 출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요? 정확한 학습 내용을, 팩트를,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들이 올 확률들이 사람들이 쓴 글과 말을 보니까 높구나. 그래서 답변한다라는 얘기예요. AI는 특히 LLM,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그러잖아요. 확률론적인 앵무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앵무새는 우리 사람의 말을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근데 그 의미를 과연 알고 하는 이야기일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똑같이 소리만 내는 거라고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우리 사람처럼 다 인지하고 학습한 내용,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계산기처럼 통계적인 확률 계산에 의한 답변을 그냥 출력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 환각 효과라는 게 생긴다고요. 그 확률 안에 잘못된 이야기를 할 확률도 적더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꼭 잊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 우리가 AI에게 사람보다 더 그럴듯하게 더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글을 쓰게 하기 위해서 과연 문법을 가르쳤냐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거죠. 기계가 스스로 학습했다고요. 사람들이 써놓은 말과 글을 보고 AI가 문법을 혼자서 깨우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AI 시대의 리더십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인데요. 바로 자율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알파고와 알파고 제로 기억하실 텐데요. 이세돌 구단을 이겼던 알파고가 이미 은퇴하고 없다고요. 왜요? 알파고의 다음 버전으로 알파고 제로가 나왔거든요. 그럼 알파고와 알파고 제로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냐? 그걸 들여다보니 이런 겁니다. 알파고는 그동안 인간 기사가 바둑을 뒀던 그 기보를 엄청나게 학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기사들이 두는 바둑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두는구나. 그 패턴을 찾아내서 확률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은 수를 두는 게 알파고였다고요. 근데 알파고 제로는요. 사람들이 뒀던 기보를 학습시키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둑의 룰만 알려주고 혼자서 스스로 자기 대국을 하게 했다고요. 자, 이 차이가 뭐죠? 알파고는요. 인간의 기보를 학습했기 때문에 인간이 둔 그 패턴에 따라서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뒀던 그 수를 뛰어넘는 새로운 창의적인 수는 나오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알파고 제로는 그런 천장이 없이 혼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한 번도 사람 기사들이 둬본 적도 없는 창의적인 수를 두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를 100대 0으로 이기더라라는 겁니다. 핵심 시사점은요. 창의는 자율에서 생겨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바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신진서 기사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신진서 기사님은 바둑계에서는요. 2020년도 이후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근데 이 신진서 기사님이 스승이 없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신진서 기사님은요. 어릴 때부터 인터넷 바둑을 통해서 또는 AI와의 대국을 통해서 그 수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스승을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진서만의 기풍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자율이 보장된 조직 문화인가? 많은 조직을 제가 가서 봅니다만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해. 직원들을, 조직 구성원들을 꼭두각시로 부려먹는 그런 잘못된 리더십을 가진 리더분들이 아직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내적 동기의 3가지 요소. 첫 번째, 바로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 나누었던 자율이라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만큼 하기 싫은 게 없다고요. 자율이라는 부분을 우리 직원들에게 충분히 허락해 줬었나. 두 번째는 mastery, 성장, 숙련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 직원들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더라라는 거고요. 마지막은 purpose, 목적이요. 내가 하는 이 일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이 일의 이유, 목적을 명확히 아는 사람들이 그 일에 스스로 동기부여하더라.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AI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리더십의 지혜, 오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율과 함께 내일과 내 삶의 혁신, 행복하게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